네이버가 이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댓글을 이용한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서 네. 대책을 내놓았는데, 네. 지난 15일부터요. 네. 이 선거 기간 동안은 정치 섹션과 선거 페이지 본문 하단 영역에 댓글이 바로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댓글과 관련해서 예. 민감한 매크로, 이제 뭐 이런저런 예. 얘기가 많다 보니까요. 아예 그냥 바로 댓글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네. 댓글을 보려면 별도의 댓글 페이지로 넘어가야 댓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복잡하게 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 댓글 같은 경우는 최신 순으로만 정렬을 하도록 했고요. 이를테면 그 조작 논란이 제기가 됐던 뭐 순공감수 예, 이런 거 있지 공감수.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다른 정렬 기준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댓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댓글을 감추는 쪽으로. 살짝 감추는 예, 쪽으로.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래서요. 예. 이게 뭔가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공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좀 더디더라도 네. 그렇게 모색을 하는 게 온당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댓글도 이런 방침 댓글도, 때문에 예. 문제긴 하지만 예. 더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요. 예. 네이버가 지방선거 특집 페이지를 마련을 했거든요. 지방선거 특집 언론사도 보통-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워낙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소비하니까 네. 뭐 선거라든가 이런 게 하면은 선거 페이지를 이제 신설을 합니다. 만들죠. 예. 예. 근데 이번에 좀 특징적으로 네. 인공지능 기술에 따라서 자동 추천된 기사로 이 헤드라인을 편집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 추천. 이 더 위험해 보여요. 네? 매크로만큼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예. 네이버의 뉴스 편집 배열 가지고 뭐 불공정하다, 왜 이걸 헤드라인으로 넣었느냐, 네. 이제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되니까 AI는 믿을 만합니까? 이제 네이버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예.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게요. 네. 일종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뉴스를 그렇습니다. 배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알고리즘도 포털이 개발을 한 겁니다. 포털에 인위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그 인공지능에 따라서 뉴스를 헤드라인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네이버가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뉴스를 배열하는 방식은요. 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를 그렇죠.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예.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 콘텐츠를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렇죠. 네이버가 이 사람은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네.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예.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뉴스 추천을 하는데 예. 이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호하는 뉴스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그거는 다양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예. 뉴스 편향을 더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엄마가 밥을 차리면 그렇죠. 다양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야채도 먹고, 예?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 그렇죠. 먹게 예. 되면은 삼겹살만 계속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초래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는 네이버 쪽에서 좀 너무 이런 문제점을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특히 포털이 무슨 인공지능하고 무슨 알고리즘을 네. 뉴스 편파성이라든가 이런 공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저도 같은데요. 그게 참,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문제니까 그러면 기계에게 맡기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굉장히 심각한 게요. 이를테면 뭐 자유한국당을 그 당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자유한국당 성향의 시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성향의 시민들이 있을 수 있지 네네. 않습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전혀 딴 나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저는 이게 나중에 나올 심각한 패단을 네이버는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뉴스가 예. 국민 통합이 아니라 그렇죠. 국민 분열에. 갈등 분열로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제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좀 네이버 쪽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네이버가 네. 알고리즘 검증위원회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고리즘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공개를 하고 검증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전문가들은 다 아는데요. 아는 거죠. 알고리즘은 예.
그 포털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이 이걸 검증하겠다고 해서 네. 검증이 제대로 구색 맞추기죠. 그렇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전문가 검증위원회 회의하고 회의비 네. 받고 네. 그리고 뜻은 네이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것을 갖다가 해놓고 마치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이 다 없었던 것이냐. 네. 예. 그리고 AI한테 이것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 편의만 쉽게 생각하는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민의 어떤 공감대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네. 네이버가 이런 과정을 거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정부도 어떤 뜨거운 쟁점 현안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이슈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전도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고 네. 찬반 양론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다중의 의미를 모은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론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버라면 그 어떤 조직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네. 기계에 맡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네. 우린 이렇게 하겠다. 네.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해결을 아. 해왔던 것 같아요. 네이버 몇 번이죠? 전화를 좀 네이버는 예, 전화 안 전화를 받습니다. 하면 AI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예. 위해서는 전화를 하면 안 받고요. 아. 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확인하고 답변 받는 과정도 예.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제가 그 있으면서 그 네이버 상대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디어 오늘 편집장 하실 때이군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좀 하나 놔드릴까요? 요새 공짜 전화도 많아. 왜 그러시는지 네. 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배는 없었다? 일벤 있는데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예. 근데 지금 제 얘기는 네. 그 MBC 예능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전지적 청년 시점. 네. MBC가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어제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제작진의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실수였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부주의와 실수였다. 우연히 합쳐진 방송 사고였다. 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주의와 우연히 빚은 사고라고 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PD, CP 작가 등이 사전 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MBC 쪽은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사전 시사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명이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걸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좀 그 대목이 이상한 게 예. 조연출이 이번에 그 조사위원회에다가 뭐라고 네. 얘기를 했냐면 세월호 장면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했지만 일단 불러 처리를 했기 예,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사전 시사 때 걸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본인이 그렇게 조연출이 생각을 했으면 네. 시사를 할 때 저는 당연히 담당 PD라든가 네. CP라든가 작가에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아니,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뿌옇게 처리를 한 상태라 하더라도 보면 네. 알잖아요.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는 것을. 근데 MBC 쪽 얘기는 네. 너무 짧아서 예. 이게 한 2초도 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초밖에 안 되는 걸 꼭 썼어야 됐습니까? 저도 그게 이상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2초면 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위원회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도 네. 많은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이 네. 조사 결과를 납득을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아직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또 기자들이 네.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조연출을 비롯한 이런 제작진들이 네. 어묵에 담긴 네.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이런 의미를 몰랐다. 몰랐겠느냐? 그렇죠. 저도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네. 과연 지금 공영방송 MBC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기자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사 결과는 수용을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은 네. 여전히 조사 결과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화방송이 그동안 이제 오랜 파업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방송으로서 그 양대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 출범한 조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잘하기를 당부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부모님들이시니까. 근데 실제로 이 흘러가는 전체 과정을 보면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발견이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겠다고 해서 네. 검증이 제대로 구색 될 맞추기죠. 그렇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전문가 검증위원회 회의하고 회의비 네. 받고 네. 그리고 뜻은 네이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것을 갖다가 해놓고 마치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이 다 없었던 것이냐. 네. 예. 그리고 AI한테 이것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 편의만 쉽게 생각하는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민의 어떤 공감대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네. 네이버가 이런 과정을 거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정부도 어떤 뜨거운 쟁점 현안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이슈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전도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고 네. 찬반 양론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다중의 의미를 모은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론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버라면 그 어떤 조직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네. 기계에 맡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네. 우리 이렇게 하겠다. 네.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해결을 아. 해왔던 것 같아요. 네이버 몇 번이죠? 전화를 좀 네이버는 예, 전화 안 전화를 받습니다. 하면 AI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예. 위해서는 전화를 하면 안 받고요. 아. 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확인하고 답변 받는 과정도 예.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제가 그 있으면서 그 네이버 상대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하실 때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좀 하나 놔드릴까요? 네이버가 이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댓글을 이용한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서 네. 대책을 내놓았는데, 네. 지난 15일부터요. 네. 이 선거 기간 동안은 정치 섹션과 선거 페이지 본문 하단 영역에 댓글이 바로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댓글과 관련해서 예. 민감한 이제 매크로, 뭐 이런저런 예. 얘기가 많다 보니까요. 아예 그냥 바로 댓글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네. 댓글을 보려면 별도의 댓글 페이지로 넘어가야 댓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복잡하게 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 댓글 같은 경우는 최신 순으로만 정렬을 하도록 했고요. 이를테면 그 조작 논란이 제기가 됐던 뭐 순공감수 예, 예, 이런 거 있지 공감수.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다른 정렬 기준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댓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댓글을 감추는 쪽으로 살짝 감추는 예, 쪽으로.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래서요. 예. 이게 뭔가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공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좀 더디더라도 네. 그렇게 모색을 하는 게 온당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댓글도 이런 방침 댓글도, 때문에 예. 문제긴 하지만 예. 더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요. 예. 네이버가 지방선거 특집 페이지를 마련을 했거든요. 지방선거 특집 언론사도 보통-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워낙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소비하니까 네. 뭐 선거라든가 이런 게 하면은 선거 페이지를 이제 신설을 서로 합니다. 만들죠. 예. 예. 근데 이번에 좀 특징적으로 네. 인공지능 기술에 따라서 그렇죠. 다양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네. 야채도 먹고, 예?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먹고 싶은 계속, 것만 그렇죠. 먹게 예. 되면은 삼겹살만 계속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초래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는 네이버 쪽에서 좀 너무 이런 문제점을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특히 포털이 무슨 인공지능하고 무슨 알고리즘을 네. 뉴스 편파성이라든가 이런 공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저도 같은데요. 그게 참,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문제니까 그러면 기계에게 맡기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굉장히 심각한 게요. 이를테면 뭐 자유한국당을 그 당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자유한국당 성향의 시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성향의 시민들이 있을 수 있지 네네. 않습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전혀 딴 나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말- 저는 이게 나중에 나올 심각한 폐단을 네이버는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뉴스가 예. 국민 통합이 아니라 그렇죠. 국민 분열에. 갈등 분열로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제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좀 네이버 쪽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네이버가 네. 알고리즘 검증위원회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고리즘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공개를 하고 검증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전문가들은 다 아는데요. 아는 거죠. 알고리즘은 예. 그 포털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이 이걸 검증하요? 요새 공짜로도 많이 왜 그러시는지 네. 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배는 없었다? 일벤 있는데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예. 근데 지금 제 얘기는 네. 그 MBC 예능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전지적 참견 시점. 네. MBC가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어제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제작진의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실수였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부주의와 실수였다. 우연히 합쳐진 방송 사고였다. 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주의와 우연히 빚은 사고라고 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PD, CP 작가 등이 사전 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MBC 쪽은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사전 시사할 때. 그렇습니다. 네. 여러 명이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명이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걸러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좀 그 대목이 이상한 게 예. 조연출이 이번에 그 조사위원회에다가 뭐라고 네. 얘기를 했냐면 세월호 장면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했지만 일단 불러 처리를 했기 예.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사전 시사 때 걸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본인이 그렇게 조연출이 생각을 했으면 네. 시사를 할 때 저는 당연히 담당 PD라든가 네. CP라든가 작가에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아니,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뿌옇게 처리를 한 상태라 하더라도 보면 네. 알잖아요. 저 장면이. 자동 추천된 기사로 이 헤드라인을 편집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 추천. 이 더 위험해 보여요. 네? 매크로만큼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예. 네이버의 뉴스 편집 배열 가지고 뭐 불공정하다, 왜 이걸 헤드라인으로 넣었느냐, 네. 이제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되니까 AI는 믿을만 합니까? 이제 네이버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예.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게요. 네. 일종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뉴스를 그렇습니다. 배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알고리즘도 포털이 개발을 한 겁니다. 포털에 인위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그 인공지능에 따라서 뉴스를 헤드라인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네이버가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뉴스를 배열하는 방식은요. 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를 그렇죠.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예.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 콘텐츠를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렇죠. 네이버가 이 사람은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네.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예.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뉴스 추천을 하는데 예. 이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호하는 뉴스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그거는 다양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예. 뉴스 편향을 더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엄마가 밥을 차리면